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른다는 시간의 거짓말을 믿으시나요? 제가 본 그 남자의 시간은 지하 창고 먼지 속에 박제되어 있었습니다. 35년을 입어온 낡은 제복. 그는 일주일 뒤면 평생을 바친 이 껍데기를 벗어던져야 했습니다. 마지막 임무는 버려진 기억들을 치우는 일이었죠.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지하 보관소. 수치인 불명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죽음을 기다리는 편지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1984년, 40년 전의 시간이 봉인된 나무 상자 하나가 그의 손끝에 걸렸습니다. 그것은 판도라의 상자보다 더 무거웠죠. 유독 두툼하고 빛바랜 노란 서류 봉투. 우표도 없는 그 봉투엔 주소 대신 기괴한 약도 하나만이 빗돌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나의 유일한 빛, 사랑하는 도윤이에게. 그 간절한 문장이 40년의 어둠을 뚫고 노인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봉투 안에서 떨어진 건 낡은 편지 2장과 고장난 은색 쾌중시계였습니다. 시계 바늘은 이미 오래전 누군가의 절망에서 멈춰 있었죠. 1984년의 진실은 잔혹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나무를 팔던 여인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 그녀는 시한부였습니다. 7살 아들을 두고 떠나야 했던 어미의 심정을 짐작이나 하시겠습니까? 그녀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가장 잔인한 거짓말을 선택했습니다. 돈을 벌어오겠다는 약속은 영원히 지킬 수 없는 유언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그날부터 어머니에게 버림받았다는 지옥 속에서 자랐죠. 집으로 돌아온 기수 씨는 밤새 그 편지를 읽었습니다. 잉크가 번진 자국은 40년 전 누군가가 쏟아낸 피눈물이었습니다. 그에게도 연락이 끊긴 딸이 있었습니다. 남의 소식만 전하며 살다 정작 자신의 가족은 놓쳐버린 못난 아버지의 회한이 밀려왔습니다. 이대로 은퇴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편지가 주인을 찾지 못한다면 40년 전 그 어머니의 영혼은 영원히 구천을 떠돌 것만 같았으니까요. 그는 남은 연차를 모두 냈습니다. 약도 속 골목은 이미 거대한 아파트 숲으로 변해 있었지만 그는 포기라는 단어를 지워버렸습니다. 마침내 찾아낸 주소. 기름때에 묻은 작업복을 입은 47의 사내 도윤 씨를 만났을 때 그의 눈은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라는 단어 하나의 사내의 눈빛은 칼날처럼 번뜩였습니다. 그에게 그 이름은 40년 동안 금기시된 독이었습니다. 나를 버리고 도망간 여자라며 사내는 봉투를 찢어발기를 했습니다. 원망은 이미 굳은 살처럼 딱딱하게 박여 있었죠. 저는 말없이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진실은 외면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어이 주인을 찾아가는 법이니까요. 깊은 밤 텅 빈 카센터에 소주 향이 진동했습니다. 고독한 늑대 같은 사내가 홀로 앉아 노란 봉투를 노려보고 있었죠. 떨리는 손끝이 마침내 낡은 종이에 닿았습니다. 40년을 억눌러온 그리움과 분노가 동시에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는 비명 같았습니다. 봉투가 열리자 40년 전 멈춰버린 어머니의 마지막 숨결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도윤아.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사내의 견고했던 심장은 형체도 없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석 달밖에 남지 않았던 어머니의 생명. 그녀는 자신의 고통보다 아이의 기억 속에 남을 병든 모습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나쁜 엄마로 기억되는 편이 낫겠다는 잔인한 결단.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처절하고도 숭고한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쾌중시계는 그녀의 심장과 같았습니다. 비록 고장났지만 그 바늘은 아들을 안아주던 마지막 시간에 멈춰 있었죠. 진실을 마주한 남자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40년의 원망이 녹아내려 편지지 위를 적셨습니다. 밤새도록 이어지는 거친 통곡 소리. 47의 사내는 다시 어머니를 부르짖는 7살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어머니가 잠든 나무 앞에 섰습니다. 비로소 미움이 용서로 그리고 깊은 그리움으로 치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리가 끝난 시계의 바늘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멈춰있던 두 사람의 시간이 40년 만에 비로소 흐르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제 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한 순간 배달부로서 제가 마주한 생애 마지막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신호음이 가는 짧은 정적이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십 년간 누르지 못했던 그 번호가 마침내 연결되었죠. 아빠야. 그 한마디를 뱉기 위해 저는 47살의 비극을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비겁한 침묵의 대가였죠. 전화기 너머 들려온 딸아이의 흐느낌. 그것은 원망이 아니라 아버지를 기다려온 자식의 처절한 신호탄이었습니다. 은퇴를 앞둔 마지막 날, 저는 제 몸의 일부였던 제복을 벗어 걸었습니다. 평생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도윤 씨는 고장난 시계를 심장 근처에 두고 살겠다 했습니다. 멈췄던 시계가 다시 움직이는 소리는 죽은 어미의 심박동이었죠. 그는 더 이상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좁은 나무 그늘 아래에서 40년치 그리움을 전부 쏟아냈습니다. 그 낡은 우체국 창고가 헐리던 날, 저는 그곳에 남겨졌던 수만 통의 수치인 불명 편지들을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진심이 묻혀 있을지. 편지는 종이 위에 적힌 글자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체온과 눈물을 담아 보내는 가장 정직한 생존 신고일지도 모릅니다. 딸아이의 손을 처음으로 맞잡았습니다. 주름진 매 손과 닮은 그 가냘픈 손에 제 인생의 모든 사죄를 담아 쥐었습니다. 배달은 끝났지만 제 인생은 이제야 시작되었습니다. 40년을 돌아온 그 편지가 저를 어둠에서 끌어올린 셈이죠.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닿지 못한 진심을 품고 계십니까? 오늘이 가기 전에 그 마음의 봉투를 열어보시길 권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아껴두면 독이 됩니다. 40년 뒤에 도착한 편지가 우리에게 준 가장 아픈 교훈은 그것이었습니다. 배달부 기수는 이제 제복을 벗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숨겨진 진심이 주인에게 닿기를 저는 매일 기도할 것입니다. 기적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잊혔던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배달입니다. 이제 이 기록을 마칩니다. 당신의 멈춰있던 시계도 오늘만큼은 다시 힘차게 돌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40년의 무게는 종이 한 장보다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실을 들어올리는 데는 평생이 걸렸습니다. 도윤 씨는 이제 그 차가운 금속 엔진 대신 자신을 안아주던 어머니의 따뜻한 팔을 기억하며 잠들 것입니다. 제 딸아이의 눈물은 뜨거웠습니다. 그 눈물은 제가 평생 외면해온 무책임한 세월을 단숨에 녹여버렸습니다. 가방은 비워졌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득 찼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을 배달하는 법을 이제야 배웠으니까요. 버림받은 아이가 아닌 사랑받은 아들이라는 확신. 그것이 도윤 씨를 다시 숨쉬게 하는 유일한 산소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버려져도 되는 진심은 없습니다. 다만 아직 길을 찾지 못해 헤매고 있는 간절한 문장들이 있을 뿐입니다. 이제 제가 펜을 듭니다. 수치인 불명으로 남지 않도록 제 딸에게 보내는 첫 번째 고백을 한자 한자 눌렀습니다. 어머니의 시계는 이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도윤 씨의 가슴 속에서 그리고 저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맥동할 테니까요. 우리는 누구나 누군가의 그리움입니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그 사람을 위해 늦기 전에 당신의 마음을 우체통에 넣으십시오. 40년의 배달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이름의 배달은 당신의 오늘부터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내일 아침 당신의 낡은 우체통 안에 40년을 거슬러 온 기적이 도착할지도 모르죠. 이제 당신의 펜을 들 차례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가장 완벽한 배달의 타이밍이니까요. 모든 진심이 제자리를 찾는 그날까지 배달은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